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토론하냐는 무엇을 얻느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느냐를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가 나오고 그걸 하는 게 기획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모임들은 이 책 요즘 유명하잖아. 이 책으로 모임 한번 할까요? 라고 해서 그 책을 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배운 사람으로서는 어떤 그런 기획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한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라고 앉는 거 말고 내가 어떻게 구성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건데 사실 듣고 싶은 건 여러분 이름이랑 여러분의 독서토론 관련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필요성과 동기, 목표 이 정도예요. 그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거예요. 어디 사시는지 몇 살인지 이런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구성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학습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학습하기 전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서류 작성하고 막 사인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고 나는 무엇을 얻어갈 거고 나는 열심히 할 거다라는 그런 걸 쓰면 좀 더 다짐이 된다라고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문서로 하진 않고 이렇게 말로 여러분의 이 내용이 포함된 거를 이 시계는 3분짜리인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 중간에 끊어도 얘는 계속 냅둘 거예요. 다 이렇게 어차피 중간에 돌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백종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백종원은 경영도 잘하는데 자기가 요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의 3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사실 강사로서의 소개고 또 독서 토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니까 저도 할게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책을 되게 좋아하세요. 부모님이랑 엄마가 책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따로 교육 없이도 책을 되게 읽으면서 많이 읽진 않았는데 들고 다니면서 좀 자라가지고 왜 책을 안 읽어라는 질문을 제가 강의 링크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책을 안 읽어라는 질문을 20대 중반 회사 다닐 때까지 계속 하고 다녔고 난 모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는 곳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점에 가도 사람이 많고 도서관에 가도 사람 많고 빌리고 싶은 책을 항상 대출 중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는데 게임 회사들 다 망하니까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회사 가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국어문학과 나오고 막 소설도 쓰긴 했지만 자기 형이 게임 회사인데 잘 나간다 넷마블 이런데 중국까지 막 난리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세상이 넓어지고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는 경영적인 문제로 수치가 나오는데 회원들이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아서 읽고 막 주변에 전파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거의 안 읽어요. 저는 경기도 안산 삶에도 불구하고 막 서울로 모임을 많이 다녔어요. 모임을 계속 여기저기 막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도와달라 그래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이제 대학원 같이 다니면서 독서 교육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에서도 보내주는 이유가 회사에 더 이바지해라 이런 건데 마지막 논문 쓸 때 되니까 이게 막 회사 일보다 애들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모임에 대한 걸 더 하고 싶어서 그때 원래 하고 또 운영자를 그만두고 국내인재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아예 이거를 논문으로 써야지 해서 1년간 다 녹음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했었는데 녹음한 거 다시 들어보고 막 논문 이론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얻는 게 많고 되게 모임 운영을 잘했다고 할 수 없는데 체계적인 이제 논문이랑 같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는 저도 많이 배우고 과정으로 국내인재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 토론을 본격적으로 성인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지도사를 만나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네 모임이나 잘하지 국내인재 얼마나 잘 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임은 각자의 마음대로 저는 지금 만족하거든요. 너무 막 커고 막 상업적 뛰는 모임 많은데 그거보다 저는 만족하니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북면제 운영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수해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모임을 각자 만들어서 북면제보다 더 좋은 모임을 만드셨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긴장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말하기나 쓰기나 조금씩 구성해서 말하는 게 여러분이 깔끔함을 느껴요. 처음은 어색하고 그 과정이 되게 귀찮고 막 이런데 그거를 한번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말하고 구상하고 쓰면 그게 이제 내가 매듭을 졌다는 느낌, 내가 마무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는 느낌이 되게 느낌을 이제 가지시면 그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머리 거쳐서 말해 생각하고 말해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데 쉽지 않지만 이번 과정에 그거를 이제 포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독서 토론 뭐 여러분이 모임 다 말씀하셨지만 개념이 다 되게 넓어요. 그래서 토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부터 봤을 때 토론 들어가면 이제 막 찬반 토론하는 거 아니야? 라고 토론하면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토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디베이트, 찬반 있고 항상 여러분이 많은 토론책을 독서 토론도 마찬가지고 토론책 보면 항상 토의랑 토론은 다르다 막 토의는 뭐 한 가지 목적이 그렇게 막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토론 부분과 토의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앞에 독서가 붙으면 또 약간 되게 개념이 모호해져요. 왜냐하면 책마다 다르고 목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스터디 형식이 약간 어려운 책을 같이 익히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요즘 핫한 페미니즘이다. 그럼 페미니즘을 주제로 그 책을 읽고 토론할 수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읽고 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치 판단적인 주제를 가져와서 토론을 하기도 해요. 찬반 나눠서. 근데 굳이 찬반을 그 주제나 책에 맞게 나눠서 하면은 찬반 토론이 되고 하나의 여러분이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여러분이 발제를 해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제가 운영하면서 느낀 건 성인 독서물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건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다가 되게 쓸데없는 거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학교를 떠나고 우리가 수능을 보지 않는 이상 감성적이고 되게 정서적인 면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더 돈독하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할 거냐 결국 사회자나 그 모임 주최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삼천포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건전한 삼천포는 오히려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해요. 삶으로 이어지는 독서가 되기도 해요. 맥락적인 삶의 맥락으로 본 독서가 되기도 하고 그게 어느 바운드를 벗어나면 잡소리가 되기도 해요. 너무 산만하게 다른 소리 하네 하고 수 있는데 이 토론과 토의와 수다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책을 선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질문을 만들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좀 배운 사회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회자 없는 모임이 더 많아요. 사회자 없이 그냥 어디 오세요라고 해서 모여서 매주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모임도 많아요.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하는 모임도 있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섞어서 그때그때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책마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토론은 무엇이야 라고 하나로 단정짓기보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입체적으로 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획하거나 운영할 때도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 그 상호작용이 가장 독서 토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어떤 목소리나 이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거쳐서 상대방에 가지 않으면 반응이 오지 않죠. 그 상대방의 반응을 하면 나는 그거에 듣고 또 나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고 리액션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의사소통할 때도 습관화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독서 토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방향이 많이 달라져요.
어떤 분은 독서에 되게 포인트를 두세요. 책을 읽었어. 그 책을 더 다른 사람과 나누고 깊이 이해하고 싶어. 그 책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게, 좋은 책을 나누는 게 나의 목적이야 라고 하면 독서에 더 이제 중점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책도 책이지만 결국 사람과의 대화나 그 이후의 주제 같은 거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딱 100% 0%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좀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모임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떤 결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모임에서의 예인데, 똑같이 독서 토론인데 하나는 독서에 중점을 두고 하나는 토론에 중점을 둔 거예요. 처음 독서에 중점을 둔 건 제가 추천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는 그때그때 어떤 책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한 모임이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만이란 책이 정해졌어요. 그 책이 정해지면 그 책에 맞게 제가 기획을 해요. 이 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저 자체가 과학에 관심이 이제 많이 부족했던 터라서 과학과 친해지자. 그 전에는 문학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과학과 친해지기라는 이제 기획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질문이 바뀌어요. 거기에 맞게 저는 과학이 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과 친해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뒤에는 시간대에 방문까지 못하긴 했지만 필요성을 나누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좀 더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기획을 하면 과학책을 가지고 과학적인 지식을 더 공유하고 나누자 라는 걸로 기획을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책 더 추천해주세요 라는 식의 다른 식의 질문이 나오고 그럼 다른 식의 모임의 흐름이 진행돼요. 그렇게 내가 기획한 거에 따라서 내가 던진 질문에 따라서 모임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위에 많은 모임들이 요즘 이 책이 잘 나가는데 이 책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그 책을 정하고 그 책에 맞게 이것저것 질문거리를 뽑아서 질문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이제 하는 모임에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나 좀 화제가 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 책 같이 읽고 싶어요. 이 책 같이 읽을 사람 우선 모집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독서보다 이런 어떤 책이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걸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이때는 기획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획을 가장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통합 명작 읽기는 사람들이 책은 이제 약간 어려워하긴 하니까 영화랑 같이 보면 좋겠다. 원작인 영화도 많으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사서분이랑 기획을 했어요. 같이 사서분이랑 기획을 같이 했고, 그러면 이제 그 기획에 따라 책이 정해져요. 좋은 고전이 많이 있지만 그 고전 중에 또 영화화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화가 또 흑백이거나 너무 오래되면 또 약간 볼맛이 안 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괜찮은 거랑 또 책도 너무 두껍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기획에 맞게 책을 선정을 해서, 그럼 질문을 할 때도 저는 그러면 이 책이랑 영화랑 비교하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가상 캐스팅을 해보는 거. 이 책이 이렇게 영화화 됐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 배우를 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배우를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배우로 해서 영화를 만드시겠어요? 영화를 책으로 이런 식의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질문을 메인 질문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세계 명작으로 만나는 나와 우리는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거는 그냥 말로만 들어온 명작을 진짜 한번 읽어보자 그런 거 컨셉이라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읽어보자는 이제 명작을 두껍지 않은 걸 정해요. 기획에 따라서 무조건 세계 명작 읽는 거니까 세계 명작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은 항상 왜 명작인가라는 질문은 항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섹스피어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재미없어. 근데 이게 왜 명작이지? 이런 식의 이야기 진행돼요. 근데 똑같은 셰익스피어 책으로 해도 기획이 달라서 우리가 이 세계 명작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면 셰익스피어의 매력을 서로가 막 같이 스터디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명작인가는 그 권위를 해체하자는 컨셉이고, 이걸 더 이해해서 우리가 공부하자. 셰익스피어 5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마스터하자 라고 하면 서로도 스터디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책이지만 기획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또 지금 이제 수요독세라고 부천에서 하는 건, 이거는 수요독세 방송 자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막 그걸로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거 갖고 무슨 저렇게 말이 많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책을 읽고 그렇게 미식가처럼 평을 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이제 형사학습사분이랑 기획을 했고, 거기에 맞는 책들은 사실 어떤 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책도 되게 다양하게 웹툰부터 해서 되게 많은 작품을 골고루 넣었고, 그리고 항상 여기서의 메인 질문은 어떤 음식에 비유해보자, 이 작품을. 여러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음식에 비유한다는 건 내가 먹은 음식 중에 비유하는 거라서 그 작품이 더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겠다 라는 컨셉에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 독서와 토론 중에 어느 걸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매번 이제 그 책마다 매번 이제 기획해서 매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큰 틀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시즌제로도 많이 해요. 시즌제. 그래서 요즘 독서 모임 이런 거 약간 유료 독서 모임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애들은 4번, 뭐 3번 이렇게 시즌제로 해서 한 작가 파기, 이렇게 해서 한 작가의 책을 3번 정도 시즌제로 해서 그런 기획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식의 활동도 많이 하고, 그것만 하면 지치니까 중간중간에 뭐 자유독서나 인기 많은 것을 섞어서 운영하기도 해요. 여러분 모임 할 때도, 아까 영준님이 회사에서 뭐 독서 경영을 한다. 그럼 회사에서 문학 읽으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봤을 때 바로 좀 경영책 같은 거 적용할 수 있는 거. 저만 해도 회사에서 독서 막 할 때 맨날 하는 게 디테일의 힘. 팔 수 없는 건 없다. 막 이런 책을 매번 선정을 해서 그걸 독서 토론 하게끔 해서 너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도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뭐 영업 역량을 키우겠다, 뭐 개발 능력,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저번에 그 교회에 이렇게 있으신 분은 나름의 신앙심 고취가 목적이고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이런 거에 대한 전달 의도가 있어요.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막 저렇게 왜 명작인가처럼 그걸 이제 이렇게 권위를 내리는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내 목적이 이걸 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거다라면 거기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기획과 이제 독서의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래서 이렇게 독서와 토론의 중심을 어디에 둬서 할까 하는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독서 토론을 이제 하면 기본적으로 독서 토론이니까 도서가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패널이 들어가고, 또 저 같은 이런 사회자의 개념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요. 근데 가장 여러분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준비가 안 된 패널을 맞이할 때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모임에도 흥미유발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책을 이제 어느 정도 읽거나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토론이 이끌리면 누군가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막 책 재밌게 읽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 읽고 온 사람이랑, 그러면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준비하는 것도 나름 중요해요. 제가 막 나 안나카니나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거 3권 읽고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면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의도가 아무리 좋고 정말 좋은 질문을 뽑았어도. 그래서 어떤 책을 선정할 거냐라는 어떤 패널들이 참여하느냐에 맞춰서 같이
책과 패널을 같이 맞물려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영화를 같이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도 책을 읽으라고 하기 너무 지치기도 하니까 일단 영화 보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되니까 이제 책 못 읽으신 분은 영화 보고 오세요 라는 컨셉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또 각색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막 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색한 부분 또 짚어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도서를 내가 정하고 그 패널에 적합한지, 그리고 패널한테 그 준비를 시키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한테 영상 링크 보내듯이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보내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 있고 안 보시는 분 있는데, 나름의 그런 준비가 돼야지 여기서의 격차를 줄이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패널을 준비하는 것과 도서를 정하는 것을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에 가장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에 의지해요. 그거 해야지 패널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나만 아는 정말 좋은 책을 선정하면 지금 저만 해도 진짜 제가 정말 좋은 책인데 여러분이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라고 선정해도 패널들이 잘 안 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더 약간 상업적인 영향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요즘 잘 나가는 책을 선정해서 그냥 그걸로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모임을 진행할 때도 자유 모임처럼 아무나 오세요 하는 모임인가, 내가 10명을 딱 팀을 만들어서 이 10명은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모임, 그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책을 정하는 것과 패널을 이제 이해하는 것은 같이 맞물려 있다. 그리고 패널을 준비시키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쇄해서 요약하는 거를 같이 준비하기도 해요.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10분 내가 한 요약 보는 같은 걸 보세요. 그래서 학생 대상으로 하거나 군대 강의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특히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이제 북트레일러 같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줄거리 요약본을 줘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읽었으면 오지 마세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은 내가 정말 내 인생 책이 좋은 책이 아니라 패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책이 좋은 책이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이제 모임 만들었을 때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책들 다 읽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인생 책들 다 읽혀야지 해가지고 했었는데, 내 인생 책인데 어떻게 반응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안 읽을 수 있어, 막 그래서 상처받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건 딱히 의미가 없더라고. 책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맞춰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사회자로서 누구를 롤모델로 삼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컨셉상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되고 싶은 사회자형이 누구신가요? 그냥 예능 MC부터 해서 TV에 나오는 많은 사회자들 있죠? MC도 사회자니까. 우리가 막 예능하는 사람 무시할 때도 있는데 예능하는 사람 똑같이 사회자예요. 그 비싼 사람들, 튀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기가 쉽지 않은데, 손석희 씨도 사회자지만 이 예능 MC도 사회자라서 되게 많은 사람이 약간, 그래도 이게 한 2년 전부터 하고 나름 한 70명 거쳤는데, 졸업생 70명도 거쳤는데, 그게 시대 흐름이 있어요. 또 한참 김구라 많이 나올 때 있어요. 김구라 한참 잘 때 김구라 막 많이 나와서 김구라 하다가 이제 유재석 때 한참 유재석 막 윤호님 막 하다가 중간에 좀 폐지되고 이제 죽어서 유재석 안 나오고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유재석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손석희 씨도 안 나올 때는 말 안 나오다가 뉴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잘 되면 다시 이제 하고 하는 건데, 손석희 씨, 막 신동엽 씨 보면 되게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우리가 누가 더 좋은 사회자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니, 여러분 되게 손석희 좋아하시지만 손석희 씨가 하는 독서 모임을 한다고 참가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그 지적 매력에 반할 수도 있고 냉철함에 깔끔함에 좋을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동엽 같은 사람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놀림의 대상이 나면 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상황이 다른 거고, 어떤 책과 어떤 기획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롤모델로 샀는지 변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내 캐릭터에 맞는 하나의 롤모델 정해서 이런 식의 사회를 펼쳐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뭐 손석희 같은 거 엄청 좋고 이런 손석희 같은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 되게 많이 참아요. 많이 참고 계속 자르기만 하고 막 억눌리고 막 안 싸우려고 애쓰고 이런 거 다 보이는데 좀 약간 뭐지 어떤 뭐 대회 나가거나 뭐 공적인 자리에 잡는 그런 포지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북렌즈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쳐서 못했을 거예요. 나도 이야기하고 싶고 나도 책 재밌게 읽었는데 계속 이 사람 균형을 맞추다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본인도 참여할 수 있는 재밌는 거 해라 그래서 뭐 손석희 씨나 유재석 씨는 약간 이렇게 받쳐주고 들어주고 막 하는 거라면 한참은 김구라 씨가 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재밌게 해가지고 김구라 씨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희열 씨가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사회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나 모임 운영하거나 나를 모은 사람인데 그럼 어느 정도 책을 더 많이 읽었건 아니면 더 똑똑하건 이야기를 잘하건 어떤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그런 틀을 확 깨준 씨가 이제 유재석 씨 그리고 김구라 씨도 썰전 할 때마다 썰전에 김구라 씨가 왜 있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연예인들이랑 있을 때 똑똑한 척 하거든요. 근데 거기 있으면은 다 모르는 척하고 막 전원책 씨 처음 나왔을 때 전원책 씨랑 유시민 씨 있을 때 정말 막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왜 앉아있어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하고 이랬었는데 유열 씨는 아예 처음부터 포지션을 나 하나도 몰라요. 나를 이해시키면 돼요. 라는 컨셉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하고 어떤 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운 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마스터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줄 텐데 라는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같이 공부합시다. 나도 몰라요 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는 뭐 다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기획으로 어떤 컨셉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신동엽 제일 좋아해요. 신동엽 씨 막 그 방송계 막 MC 막 분석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신동엽 씨 뭐 천재라 그랬대요. 그 피디나 이런 사람들이 뭐 딱히 뭐 짜주고 이러지 않아도 지네끼리 잘 논다. 어떤 사람들은 딱 짜준 대로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신동엽 씨 무슨 드립 많이 치고 막 되게 재밌게 하는데 그게 뭐 성적인 드립이라서 논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뭐 이영자한테 맞을 수도 있는 MC잖아요. 그렇죠? 막 맞을 수도 있고 털릴 수도 있고 혼자 얼굴 빨개지기도 하고 같이 갈굼 받을 수도 있고 갈굴 수도 있는 그런 타입이라서 저도 그냥 북렌즈하고 이럴 때는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막 감성적인 에세이를 다루고 막 되게 울면서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손석희처럼 단칼에 모래시계 딱 해가지고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웃으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 분위기나 그 모임에 이제 그 사람의 상처가 되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다가 오히려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 몇 명은 이제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딱 정말 최고의 사회자 이런 개념보다는 그 책과 그 상황에 내 캐릭터에 맞는 거 그럼 본인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역할을 잘 하시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분이 나쁘면 말짱 꽝이더라. 결국 이제 다 성인들끼리 하는 거라서 정말 유익한 얘기 나눠도 마지막에 한번 감정 피트 상하면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좀 막 달래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어떤 대립각이 세워지고 이래도 기분 나쁘지 않게 끝낼 수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분 나쁘신 거 있으면 항상 저한테 개인 톡을 주시면 제가 그게 걸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굉장한 이제 막 권력의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닌 이상 그 패널들에게도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패널들 고려해서 도서를 선정하고 내 역할을 포지션하는 게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던 톱니바퀴 모양이잖아요. 그걸 잘 고려하시면 더 시야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